로마, 교황 창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한 학자가 25년간 연구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본질. 예수와 12제자. 한 상에 둘러앉아.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이 공동체의 시작이다. 서구 교회는 성찬례로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문을 품었어요.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졌다. 개인 접시, 개인 메뉴, 개인 취향. 함께 먹지만 나누지 않는 식탁. 마지막 만찬의 원형이 어디 있을까? 서구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상, 여러 그릇, 모두가 함께 젓가락을 뻗고 나눠 먹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만찬이잖아. 더 조사했습니다. 반상, 같은 음식, 같은 위치, 먼저 먹는 자도, 늦게 먹는 자도, 구분 없이, 1000년간,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구는 성찬을 의식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은 일상으로 살고 있었어.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과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식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떡을 떼며 나누는 그 정신이 1000년간,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성찬의 본질이 한국 밥상에 그대로 살아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로시입니다. 로마 교황 창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식문화신학과 교수이자 성찬례 연구소 소장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의 식사 장면이에요. 특히 예수의 마지막 만찬이 초대 교회, 공동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구하는 일을 25년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로마 제 연구실 벽면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복제화가 걸려 있었어요. 예수 중앙에, 12제자 양옆에, 긴 탁자, 한 상, 모두 제가 분석한 성찬의 구조였죠. 책상 위에는 제 최신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만찬의 신학, 공동체를 세우는 식탁. 서론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공동체의 시작이다. 예수는 떡을 떼며 제자들과 하나됨을 보여주셨고, 포도주를 나누며 새 언약을 세우셨다.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며, 이 정신을 오늘날 성찬례로 재현한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마르코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마지막 만찬이었지? 맞아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신학생 18명 앞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만찬의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칠판에 적었어요. 함께 앉았다. 떡을 떼었다. 나누었다. 함께 먹었다. 이것이 마지막 만찬의 구조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미사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성찬례입니다. 그럼 마지막 만찬이 계속되는 건가요? 형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요, 본질은 다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만찬은 실제 식사였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 성찬례는 상징입니다. 작은 빵 조각, 한 모금 포도주, 식사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 만찬의 본질이 사라진 건가요? 사라졌다기보다 변했어. 어떻게요? 의식이 됐어. 원래는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의례가 됐지. 그게 문제인가요? 문제라기보다 아쉬워. 원형을 잃은 것 같아서. 며칠 후 바티칸 도서관, 고문원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기록, 사도행전 2장.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일상이었어. 중얼거렸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였어.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예배였고 공동체였어. 노트에 적었어요. 초대교회 성찬, 일상적 식사, 매일 함께, 집에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눔이 곧 예배. 현대 성찬, 의례화됨, 주일에만, 교회에서 엄숙하게 상징적으로 형식이 중심. 차이, 일상 vs 의식, 자연스러움 vs 격식, 나눔 vs 상징, 본질 변화. 의문, 원형 어디 갔나? 함께 먹는 식탁, 매일의 떡대기, 기쁨의 나눔, 어디서 찾을까? 저녁 동료 신부들과 저녁 식사. 로마 시내의 레스토랑. 각자 메뉴를 주문했어요. 저는 파스타, 친구는 리소토, 다른 친구는 스테이크. 각자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먹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함께 있지만 나누지 않아. 각자 먹어. 루카, 무슨 생각해? 아, 그냥 마지막 만찬 생각. 또 그거? 웃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접시에서 먹었을 텐데 우린 각자 접시야. 그게 뭐 어때서? 편하잖아.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만찬 장면. 저녁 먹는 중.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읽으며 상상했어요. 한 방, 한 상, 13명. 함께 앉아. 같은 음식. 나누며. 이게 공동체였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서 이렇게 먹을까? 유럽 어디에도 없어. 각자 접시, 각자 음식. 함께 있어도 따로야.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마지막 만찬을 연구했는데 원형을 못 찾았어. 서구 어디에도 없어. 함께 나누는 식탁. 매일의 떡대기. 어디 갔을까? 3개월 후. 유럽 식문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각국의 가정 식사 문화. 연구 목적은 하나였어요. 마지막 만찬의 원형이 남아있는지. 첫 방문지, 파리. 프랑스 중산층 가정.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가족 4명.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식탁에 앉았어요. 각자 앞에 접시. 어머니가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샐러드는 아버지만. 스테이크는 모두. 하지만 크기가 달랐어요. 아버지 큰 것. 아이들 작은 것. 감자는 아들만 안 먹었습니다. 싫어해서요. 채소는 딸이 거부. 안 좋아해요. 각자 취향대로. 각자 접시에. 먹었습니다. 대화는 있었어요. 하지만 음식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것.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은 없습니까? 함께요? 네. 한 그릇에서. 왜요? 더럽잖아요. 각자 접시가 위생적이죠. 다음 방문지, 런던. 영국 가정. 비슷했습니다. 각자 접시. 각자 메뉴. 심지어 식사 시간도 달랐어요. 아이들은 6시. 부모는 8시. 바쁘니까요.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에 먹어요. 베를린도 같았습니다. 개인 접시. 개인 선택. 개인 시간. 마드리드에서 조금 달랐어요. 함께 앉았습니다. 시간도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각자 접시, 각자 음식. 파에야는 함께 먹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니에요. 레스토랑에서는 하지만 집에서는 각자 담아요. 한 달간의 조사. 유럽 15개의 가정 방문. 모두 같았습니다. 개인 접시 문화. 밀라노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현대 식문화의 특징. 개인 접시, 모든 가정, 각자 음식, 취향 존중, 위생적 편리함. 개인 메뉴, 선택의 자유, 싫은 것 거부, 좋아하는 것만 맞춤형. 개인 시간, 바쁜 현대, 함께 못 앉음, 각자 먹음, 유연성. 결과, 함께 있어도 나누지 않음, 같은 식탁, 다른 음식, 물리적 공존, 정서적 분리. 마르코가 자료를 받습니다. 교수님, 이게 문제인가요? 문제라기보다 변화야. 나쁜 변화요? 달라진 거지. 뭐가요? 식탁의 의미. 어떻게요? 칠판에 적었어요. 과거의 식탁, 공동체의 중심, 함께 먹음, 나눔, 연결. 현대의 식탁, 개인의 만족, 각자 먹음, 선택, 분리. 교수님, 그럼 마지막 만찬은요? 마지막 만찬은 과거 방식이야. 한 상, 함께, 나눔. 하지만 현대 유럽엔 그런 식탁이 없어. 마르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개인주의, 산업화, 효율성.
각자 바쁘고, 각자 취향이 다르고, 각자 시간이 다르니까 함께 먹을 이유가 없어진 거야. 슬프네요. 슬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이 흩어졌어. 며칠 후, 바티칸 도서관, 중세 식사 문화 기록, 수도원 규칙서. 모든 수도사는 함께 식사한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음식. 이것이 공동체의 규칙이다. 르네상스 시대 기록, 귀족 가문 연회, 긴 탁자에 모두 앉는다. 음식은 중앙에 놓인다. 각자 덜어 먹는다. 함께 나눔이 예의다. 18세기까지 유럽도 함께 먹었습니다. 한 상, 공동 그릇, 나눔. 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변했어요. 개인 접시 등장. 위생을 위해 개인 메뉴, 취향을 위해 점점 분리됐습니다. 20세기 들어 완전히 개인화. 각자 접시, 각자 음식, 각자 시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서구 식탁의 역사, 고대 중세, 공동 그릇, 함께 나눔, 공동체 중심, 마지막 만찬 방식 유지. 19세기 산업화, 위생 강조, 개인 접시 도입, 전환점. 20세기 개인주의, 효율 추구, 완전 개인화, 나눔 사라짐. 21세기 극단적 개인화, 시간도 다름, 메뉴도 다름, 식탁만 같음, 본질 상실. 결론, 서구 식탁 흩어짐, 함께 먹지만 나누지 않음, 물리적 공존, 정서적 분리, 마지막 만찬 원형 소멸. 저녁 혼자 식사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 파스타 주문. 혼자 앉아, 혼자 먹었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대부분 혼자. 커플도 있었지만 각자 접시, 각자 음식, 스마트폰 보며 먹었습니다. 이게 현대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야.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2장.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이게 초대교회였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없어. 유럽 어디에도. 밤 연구실에서 논문 초안을 썼습니다. 제목 사라진 식탁. 마지막 만찬 이후 2000년. 서론 예수는 제자들과 한 상에서 함께 먹었다. 떡을 떼며 나누었다. 이것이 공동체의 시작이었고 초대교회는 이를 계승했으며 매일 집에서 함께 먹었다. 하지만 현대 유럽은 이를 잃었다. 본론 19세기 산업화, 위생 개념 도입, 개인 접시 등장. 20세기 개인주의, 취향 존중, 개인 메뉴 일반화. 21세기 극단화, 시간마저 분리, 식탁은 있으나 나눔 없음. 결론, 서구는 마지막 만찬을 성찬례로 의식화했으나 일상의 식탁에서는 그 정신을 잃었고 함께 먹지만 나누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모이나 정서적으로 분리됐고 마지막 만찬의 원형은 서구에서 소멸했다.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마지막 만찬을 연구했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 의식으로만 남기고 일상에서는 사라졌어. 함께 나누는 식탁, 유럽 어디에도 없어. 6개월 후 로마 국제식문화신학회 연례 학술대회. 각국 학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발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제목은 사라진 식탁, 현대 유럽의 개인화된 식사 문화. 발표를 마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동양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시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김민지입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하세요. 교수님은 유럽만 조사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는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서구 신학자니까요. 마지막 만찬도 서구 전통이고. 김민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무엇이요? 식사 방식이요. 한국은 한 상에 음식을 놓고 모두가 함께 나눠 먹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요. 전통 방식이지만 현대에도 계속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직접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학회가 끝나고 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카페에 앉았어요. 한국 식사 문화는 독특합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반상이라고 합니다. 밥상이요. 한 상에 여러 그릇을 놓습니다. 밥, 국, 반찬들. 그리고요? 모두가 함께 먹습니다. 각자 접시에 담아요? 아니요. 그릇에서 직접. 각자 젓가락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위생은요? 신경 안 씁니다. 가족이니까요. 한 그릇에서 여럿이 먹는다고요? 네. 김치 그릇, 나물 그릇, 찌개 냄비. 모두 함께. 지금도요?
네. 현대에도, 특히 가정에서, 식당에서도 그런가요? 네. 한국 식당 가면, 여럿이 가면, 큰 그릇에 음식 나옵니다. 각자 덜어 먹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개인 접시는요? 밥그릇과 국그릇만 개인용입니다. 나머지는 공동. 모두 함께 먹습니다.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가정식 사진. 한 상. 중앙에 큰 냄비. 찌개. 주변에 작은 그릇들. 반찬들. 가족들이 둘러앉아 각자 젓가락으로 그릇에서 직접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상입니까? 네, 매일.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요.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000년 이상. 조선시대부터 확실하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 이 방식입니다. 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문화. 검색했어요. 여러 논문, 사진들, 영상들, 모두 같았습니다. 한 상, 공동 그릇, 함께 먹기. 정말이네. 중얼거렸습니다. 한 영상을 봤어요. 한국 가족 식사. 어머니가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개인용. 하지만 반찬들, 김치, 나물, 생선, 계란, 모두 공동 그릇. 가족이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먹기 시작했어요. 각자 젓가락으로 김치 그릇에서 하나씩 집어 밥 위에 올렸습니다. 나물도, 생선도 같은 그릇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며 웃으며 자연스럽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상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영상도 봤습니다. 한국 식당, 삼겹살집, 4명이 앉았어요. 테이블 중앙에 불판, 고기를 구웠습니다. 익으면 한 사람이 가위로 잘랐어요. 접시에 담았습니다. 공동 접시, 각자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상추도 한 접시, 쌈장도 한 그릇, 모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유럽이랑 완전히 다르네. 또 다른 영상. 찌개집, 큰 냄비에 찌개, 끓고 있었어요. 3명이 앉았습니다. 각자 숟가락으로 냄비에서 직접 떠먹었습니다. 한 냄비, 여러 숟가락. 함께. 이게 마지막 만찬이잖아.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 식사 문화 특징. 공동 그릇, 한 상에 배치, 여럿이 함께, 직접 집어 먹음, 개인 접시 최소화, 함께 나눔, 같은 음식, 같은 그릇, 취향 차이 적음, 모두 함께 먹음. 일상성, 특별한 날 아님, 매일, 가정에서, 식당에서, 1000년 전통. 현대 유지, 21세기에도 개인화 안됨, 여전히 공동, 전통 지킴. 마지막 만찬과 비교. 한상 같음, 함께 먹음 같음, 나눔 같음, 구조 일치, 정신 일치. 하지만 의문, 우연인가, 아니면 관련 있나? 한국 기독교 역사 짧음, 100년 정도. 하지만 식사 문화 1000년, 관계없어 보임. 의문 지속 왜 같을까? 같은 원리인가? 하나님이 주신 같은 지혜인가? 아니면 인간 본성인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마지막 만찬 원형을 찾았는데 유럽엔 없었어. 하지만 한국에 있대. 정말일까? 직접 봐야 할까? 단순한 동양 관습일까? 아니면 뭔가 더 있을까? 3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지 교수의 초대로 한국 식문화를 직접 경험하러. 봄이었습니다. 5월 초 공항에서 김 교수가 맞아줬어요. 로시 교수님,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식사를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방문지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한국전통생활전시관. 먼저 역사를 보시죠. 전시실의 조선시대 재현 공간, 한옥방, 낮은 상, 그 위에 그릇들. 이게 반상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반은 밥, 상은 상,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 중앙에 밥그릇, 국그릇, 개인용 같았어요. 주변에 작은 그릇들, 김치, 나물, 생선, 장. 이건 공동용입니까? 네.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몇 명이요? 보통 46명. 한 상에서요? 네. 이 작은 그릇들에서 모두 함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전시물, 반상 배치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12첩 반상입니다. 밥, 국 외에 12가지 반찬.
모두 공동 그릇. 왜 공동입니까? 왜냐고요?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함께 사니까. 함께 먹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위생은요? 가족인데 무슨 위생이요? 같은 피, 같은 집, 같은 밥. 다음 전시물. 조선시대 기록. 음식 뒷미방. 17세기 요리책. 여기 보십시오. 김 교수가 읽어줬어요. 음식은 정성껏 만들되 상인은 모두가 먹을 만큼 담아라. 혼자 많이 먹지 못하게 하고 모두 골고루 먹게 하라. 이것이 반상의 도리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반상의 도리? 네, 규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은 양 담기. 한 사람이 독차지 못하게. 모두 나눠 먹게. 강제입니까? 아니요, 자연스러운 예의.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좋은 것만 먹지 말라. 많이 먹지 말라. 다른 사람 생각하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식생활 전문가 이숙자 교수를 만났습니다. 60대, 평생 한국 전통 음식 연구. 로시 교수님, 반상에 관심 많으시다고요? 네, 구조가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이요? 네, 마지막 만찬과 같습니다.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린 성경 몰랐어요. 1000년 전부터 이렇게 먹었으니까.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반상의 원칙. 첫째, 같은 위치. 모든 그릇이 정해진 자리.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 반찬은 가운데. 항상 같습니다. 왜요? 예측 가능하게. 누구나 편하게. 손 뻗으면 닿게. 차별 없이. 둘째, 같은 음식. 개인 메뉴 없습니다. 모두 같은 것 먹어요. 싫어하는 것도요? 참아야죠.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가족이 먹는 것, 함께 먹어야 해요. 그게 예의입니다. 셋째, 같은 양. 많이 담지 않습니다. 조금씩, 여러 번 덜어 먹게. 누구 하나 독차지 못하게. 모두 골고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교수님, 이건 공동체 철학입니다. 철학이요? 네. 개인보다 공동체, 취향보다 조화, 독차지보다 나눔.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한국 가정식을 보셔야 진짜 반상을. 오후 6시 서울 은평구 아파트 김 교수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편과 두 아이가 맞아줬어요.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루카입니다. 와, 이탈리아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거실 한쪽, 작은 식탁, 네모난 탁자, 의자가 아니라 방석. 여기 앉으세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가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어요.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각자 앞에 놓였습니다. 이건 개인용이에요. 그리고 반찬들, 김치 그릇, 된장찌개 냄비, 계란말이 접시, 시금치나물 그릇, 두부조림 그릇, 멸치볶음 접시. 모두 상중앙에. 이건 함께 먹는 거예요.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저. 5명. 작은 상에.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가 기도했습니다. 이 음식 주셔서.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났습니다.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먼저. 김치 그릇에 젓가락. 하나 집어. 밥 위에. 딸도. 계란말이 접시에서. 한 조각. 아버지는 된장찌개. 숟가락으로. 냄비에서 직접. 떠서 먹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냄비. 저도 용기 내어.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조금 집었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으며 관찰했습니다. 누구도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김치 그릇. 아들이 먹고, 딸이 먹고, 아버지가 먹고, 어머니가 먹고, 저도 먹었습니다. 순서 없이, 자연스럽게. 계란말이가 3조각 남았습니다. 아들이 손을 뻗다가 멈췄어요. 누나 먹어. 괜찮아. 오빠 먹어. 손님 드리자. 어머니가 제게 권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먹어야죠. 그럼 같이 나눠요. 딸이 하나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아들에게 반, 자기가 반, 마지막 하나 반을 저에게.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국자로 떠서 어머니 국그릇에 부었어요. 당신 먹어. 괜찮아요. 아이들 줘요.
아이들은 배불러. 당신이 먹어. 서로 양보. 결국 반씩 나눴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딸이 답했습니다. 수학 시험 잘 봤어. 잘했네. 아들은? 저도 괜찮았어요. 축구 연습했어요.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며,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로시 교수님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도 이래요? 아니야. 각자 접시야. 각자 음식. 외롭겠네요. 딸이 말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외롭다고? 네. 같이 먹는데. 나눠 먹지 않으면 외로울 것 같아요. 맞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워. 식사가 끝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함께 말했어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도왔어요. 우리 집 규칙이에요.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함께 먹으면 함께 치워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로시 교수님,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놀라웠습니다. 뭐가요? 이건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요? 네. 함께 나누며, 서로 배려하며, 양보하며, 이야기하며, 연결되는 것. 이게 공동체예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린 그냥 가족 밥 먹은 건데, 그게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으며, 하나 되는 것. 이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 함께 먹으셨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공동체의 시작. 여러분이 오늘 똑같이 하셨어요. 한 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함께 먹었어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 한 거예요? 네. 매일 저녁마다 마지막 만찬이에요. 아, 와, 신기했습니다. 몰랐어요. 우리 집 밥이 그렇게 특별한 줄. 특별합니다. 유럽에는 없어요. 이런 식탁, 각자 먹어요. 나누지 않아요. 그럼 심심하겠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도 못하고, 나눠 먹지도 못하고. 맞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심해. 아니, 외로워.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발견. 한국 가정식 경험, 5명 한 상, 작은 식탁, 밥국 개인용, 반찬 공동, 함께 나눔. 관찰 내용, 독차지 없음, 서로 권함, 양보함, 배려함, 마지막까지 나눔. 대화, 먹으며 이야기, 웃으며 나눔, 자연스러움, 음식과 대화 동시 연결됨. 정리도 함께, 아이들도 참여, 가족 규칙, 함께 먹으면 함께 치움, 공동체 훈련. 깨달음, 이건 식사 아님, 공동체 형성, 매일의 의식, 특별한 날 아님, 일상이 성찬. 마지막 만찬 연결, 한상 같음, 나눔 같음, 배려 같음, 양보 같음, 함께 먹음 같음, 구조 일치. 핵심, 예수 제자들 매일 이렇게 먹었을 것. 한상 둘러앉아, 떡대며, 나누며, 이야기하며, 공동체됨. 한국 가정이 그것 유지. 1000년간.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마지막 만찬을 의식으로만 봤는데 일상이었어. 매일 밥 먹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마지막 만찬이었어. 한국 가정이 그걸 살고 있었어. 매일.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경학 자료실.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25년간 읽었던 구절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만찬 장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읽으며 상상했습니다. 한 방, 한 상, 13명. 예수 중앙에, 제자들 둘러앉아, 떡 한 덩이, 중앙에, 예수가 떼셨어요.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포도주 잔, 한 잔, 돌렸습니다. 베드로가 마셨어요. 요한이 마셨습니다. 야고보, 안드레, 빌립, 모두 한 잔에서 이게 한국 식탁이잖아.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비교 분석 시작. 마지막 만찬 구조. 한 상 예수와 제자들 함께 앉음. 원탁 추정.
모두 가까이. 한 떡, 중앙에 놓임. 예수가 떼어 나눠줌. 모두 먹음. 같은 떡. 한 잔, 포도주. 돌려 마심. 모두 같은 잔. 나눔. 한국 반상 구조. 한 상, 가족 함께. 둘러앉음. 네모난 상. 모두 가까이. 공동 그릇, 중앙 배치. 각자 덜어. 함께 먹음. 같은 음식. 나눔, 서로 권함. 양보함. 골고루. 평등. 일치점 발견. 구조 같음. 한 상의 모임. 중앙의 음식. 함께 나눔. 차별 없음. 정신 같음. 공동체 우선. 개인 아님. 서로 배려. 함께 먹음이 목적. 다른 성경 구절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일상이었어. 적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 밥 먹듯이 떡을 뗐어. 고린도전서 11장도 봤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행하라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성찬례로만? 아니야. 매일 밥 먹을 때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그렇게 기념하는 거야. 한국 가정처럼. 김민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로시 교수님, 뭐 하세요? 성경 다시 읽어요. 새롭게 보이죠?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 교수님, 보세요. 마지막 만찬 구조. 한국 반상 구조. 똑같아요. 김 교수가 자료를 봤습니다. 정말 비슷하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아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무슨 원리요?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함께 먹는 것. 한 상에 둘러앉는 것. 나누는 것.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고 한국인도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성경 몰랐잖아요. 1000년 전에. 맞아요. 그래서 더 놀라워요. 성경 없이도 같은 진리를 발견했어요. 함께 먹는 것의 힘. 오후 혼자 묵상했습니다. 왜 함께 먹는가? 생각을 정리했어요. 함께 먹기의 의미. 물리적 가까움. 한 상 둘러앉음. 거리 좁혀짐. 얼굴 보임. 눈 마주침. 정서적 연결. 같은 음식 먹음. 같은 맛 느낌. 공감대 형성. 하나됨 느낌. 사회적 평등. 차등 없음. 빈부 구분 없음. 신분 차이 사라짐. 모두 평등. 영적 친밀. 나눔의 행위. 배려와 양보. 사랑의 실천. 공동체 형성. 예수의 의도. 제자들 하나 되게. 12명 다른 사람. 다른 배경. 하지만 한 상에 함께 먹으며 하나됨. 교회 시작 공동체로. 개인 아님. 함께 먹는 자들. 떡 떼는 자들. 이것이 교회. 한국의 실천. 가족 하나 되게. 여러 세대. 다른 성격 하지만 한 상에 함께 먹으며 가족됨. 공동체 유지. 1000년간 반상으로 매일 밥으로 함께 먹으며 전통 지킴. 저녁 다시 김 교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부탁이 있었어요. 식사 준비 과정을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4인분. 똑같이. 국을 끓였어요. 된장국. 한 냄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는 미리 담가둔 것. 나물을 무쳤어요. 시금치. 콩나물. 간을 맞췄습니다. 맛을 봤어요. 적당하네.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그릇. 크지 않게. 4명이 먹을 만큼. 나물들도 적당량. 왜 많이 안 담으세요? 물었습니다. 남으면 아까우니까. 필요하면 더 담으면 되고. 처음부터 많이 담으면 누가 많이 먹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 못 먹고. 적당히 담아야 모두 골고루 먹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각자 위치에. 반찬들. 중앙에. 둥글게 배치. 왜 둥글게 놓으세요? 모두 손 뻗기 쉽게. 어느 쪽에 앉아도 다 닿을 수 있게. 차별 없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돼 있었어요. 양. 위치. 배치. 모두 함께 먹기 위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잘 먹겠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또 함께 먹었어요. 젓가락 소리.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행복했습니다. 밤, 호텔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재발견.
기존 이해, 성찬례, 의식, 주일에, 교회에서 상징적 빵과 포도주, 형식화됨, 새로운 이해, 일상 식사, 매일, 집에서 실제 음식, 함께 나눔, 한국 반상, 예수의 의도, 공동체 세우기, 함께 먹게, 나누게, 평등하게, 사랑하게, 하나 되게, 한국의 실천, 매일 반상, 가족 함께, 한 상에, 나누며, 배려하며, 공동체 유지, 핵심 발견, 마지막 만찬은 의식 아님, 일상 매일 밥 먹듯이 떡 떼고, 나누고, 함께 먹는 것, 이것이 기념, 한국이 증명.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마지막 만찬을 특별한 사건으로만 봤는데, 일상이었어, 매일의 밥이었어,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성찬이었어. 한국 반상이 그걸 보여줘. 1000년간. 3개월 후. 로마. 교황 창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국제성찬신학회 학술대회. 500명의 신학자가 모였습니다. 저는 특별 기조연설자였어요. 제목은 잃어버린 성찬, 한국 반상에서 재발견하다. 발표 전날 밤, 연구실에서 원고를 다시 봤습니다. 25년 연구를 뒤집는 내용.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진실이니까. 다음 날,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추기경들도 계셨어요. 신학 교수들, 사제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루카 로시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25년간 저는 마지막 만찬을 연구했습니다. 성찬의 신학, 공동체의 식탁. 하지만 침묵, 본질을 놓쳤습니다. 술렁거림. 우리는 마지막 만찬을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 서구 성찬례, 일요일에, 교회에서, 작은 빵 조각, 한 모금 포도주, 엄숙하게, 격식 있게. 하지만 이것은 원형이 아닙니다. 더 큰 술렁거림. 마지막 만찬은 일상이었습니다. 슬라이드, 사도행전 9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일상 식사였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슬라이드, 한국 가정 식사. 그런데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반상입니다. 한국 전통 식탁,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 공동 그릇들, 함께 먹는 모습, 한 상에 둘러앉습니다. 마지막 만찬처럼 공동 그릇에서 먹습니다. 떡을 떼듯이 함께 나눕니다. 제자들처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예수의 가르침처럼. 슬라이드, 비교 분석표.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과 한국 반상. 구조가 같습니다. 한 상, 공동 음식, 함께 나눔, 평등, 배려. 모두 일치합니다. 기립박수. 한 이탈리아 추기경이 손을 들었습니다. 로시 교수, 한국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 반상은 1000년 전통입니다. 기독교 전래 전부터. 그럼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 함께 먹는 것. 예수는 말씀으로 가르쳤고, 한국은 삶으로 발견했습니다. 슬라이드, 한국 가정 식사 영상. 짧은 클립. 가족이 함께 먹는 모습, 서로 권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웃으며 나누는 모습. 보십시오. 이것이 성찬입니다. 매일의 성찬. 의식이 아닌 일상. 형식이 아닌 나눔.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라이드, 유럽 식탁. 각자 접시, 각자 음식. 우리는 개인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19세기부터. 위생을 위해, 편의를 위해. 하지만 잃었습니다. 나눔을, 공동체를. 슬라이드, 초대 교회 그림. 초대 교회는 매일 함께 먹었습니다. 떡을 떼며, 나누며.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슬라이드, 현대 성찬례. 우리는 그것을 일요일 의식으로 축소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 슬라이드, 한국 반상. 하지만 한국은 매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떡을 뗍니다. 반상으로. 함께 먹으며. 공동체를 삽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침묵. 나는 성찬을 연구했지만, 한국인은 성찬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을 가르쳤지만, 한국인은 신학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만찬을 해석했지만, 한국인은 마지막 만찬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민지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시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 밥상이 성찬인 줄. 그냥 가족 밥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기에. 더 순수합니다. 신학 없이, 성경 없이, 자연스럽게, 진리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폭풍 같은 박수. 서구 신학이 설명하지 못한 것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보존했습니다. 신학자는 무너지고, 문화는 남았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본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세웠지만, 한국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함께 먹는 믿음입니다. 슬라이드, 마지막. 한 상에 둘러앉은 한국 가족. 웃으며 먹는 모습. 이것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2000년 후. 한국 식탁에 살아 있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신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로시 교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정말 한국에 가봐야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직접 반상을 경험하십시오. 성찬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한 젊은 사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찬례는 틀린 건가요? 틀린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일상이 없습니다. 주일만 있고 매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십시오. 한국에서 함께 먹는 법을, 나누는 법을. 그것이 진짜 성찬입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25년 연구 총정리. 기존 성찬 신학, 의식 중심, 주일 중심, 형식 중심, 상징 중심, 본질 약화. 한국 반상 발견, 일상 중심, 매일 중심, 나눔 중심, 실제 중심, 본질 유지. 비교 결론, 서구 성찬례 의식화, 특별한 날로 제한, 상징으로 축소, 형식만 남음, 일상 상실. 한국 반상, 일상화, 매일 실천, 실제로 나눔, 본질 유지, 전통 보존. 신학적 의미, 마지막 만찬 원형, 일상 식사였음, 매일 떡댐, 함께 나눔, 한국이 증명. 최종 고백, 신학자 연구만, 한국인 실천함, 신학자의 성만, 한국인 살아냄, 서구 형식, 한국 본질.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성찬을 연구했지만 한국인은 성찬을 살고 있었다. 25년간 찾던 마지막 만찬의 본질이 한국 밥상에 있었고, 서구는 설명하지 못한 함께 먹는 믿음의 구조가 한국 문화에 남아 있었으며, 신학자는 무너졌지만 문화는 남았다. 1000년간. 학회가 끝난 다음 날,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김민지 교수에게 부탁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소개해 주세요. 특별하지 않은 곳. 그냥 일상적인 한국 가정. 알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40대 부부. 초등학생 아들 둘. 평범한 4인 가족. 저녁 6시 30분.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맞아줬어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니에요. 그냥 저녁 같이 드시면 돼요. 거실 한쪽. 작은 식탁. 준비 중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어머니가 음식을 날랐어요. 밥그릇 5개. 국그릇 5개. 반찬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상 중앙에. 아버지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반겼어요. 손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루카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저녁 드시죠. 손 씻고 돌아왔습니다. 모두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작은아들 저. 5명.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밥 먹을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이 김치, 작은아들이 계란말이, 어머니가 멸치볶음, 아버지가 두부조림, 모두 같은 그릇에서 저도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조금 집었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먹으며 관찰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연결돼 있었어요. 눈빛으로, 몸짓으로. 아버지가 계란말이를 보았습니다. 2조각 남았어요. 작은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너 먹어. 괜찮아요. 먹어, 성장기야.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국을 더 끓였어요. 누구 더 먹을 사람? 저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국그릇을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국자로 떠서 부어줬습니다. 손님도요? 감사합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큰아들이 답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잘 그렸겠네. 나도 잘 그렸어.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축구공 그렸어. 웃음, 따뜻함. 손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외롭겠어요. 혼자 밥 먹으면.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외롭습니다. 이탈리아는 각자 먹거든요. 각자 접시에. 그럼 심심하겠다.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같이 먹어야 재밌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갔습니다. 반찬들이 거의 비었어요. 멸치볶음이 조금 남았습니다. 누가 먹을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손님 드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먹어야죠. 우리는 배불러요. 큰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반씩. 어머니가 나눴습니다. 제게 반, 작은아들에게 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함께 말했어요. 정리 시작.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그릇을 옮기고, 식탁을 닦고.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님, 한국 음식 어때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하지만 음식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함께 먹는 거요. 같은 그릇에서 나누는 것. 이게 제일 맛있어요. 당연한 건데.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함께 먹는 거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네, 제자들이랑 한 상에서 같은 떡 먹고 같은 잔에서 마셨어요. 가족처럼. 우와, 큰아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밥이 예수님 밥이랑 같은 거예요? 같아요. 완전히. 우리 가족. 예수님 가족이에요? 작은아들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하나님 가족이야. 함께 밥 먹는 사람들. 모두 가족이야. 밤 9시. 작별 인사.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밥같이 먹은 건데. 아니에요. 성찬이었어요. 진짜 성찬. 마지막 만찬. 여러분이 보여주셨어요. 매일.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데. 우린 그냥 가족 밥이에요. 그게 거창한 겁니다. 매일. 함께 먹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 창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였을 겁니다. 한 상에. 함께 먹으며. 떡을 떼며. 여기가 교회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각 가정이. 매일 저녁. 마지막 만찬. 성찬례. 이게 한국이구나. 호텔 방. 마지막 노트.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오늘의 깨달음. 평범한 가정 방문. 특별함 없음. 일상적 저녁. 하지만 그 안의 본질. 마지막 만찬 완전히 재현. 함께 먹음. 한 상 둘러 앉음. 공동 그릇. 서로 권함. 양보함. 나눔. 정확히 성경대로. 자연스러움. 의식 아님. 격식 없음. 그냥 가족 밥. 하지만 그게 진짜 형식 없는 본질. 아이들 말. 가족이니까 당연해. 함께 먹어야 재밌어. 신학 없는 진리. 자연스러운 복음. 최종 결론. 마지막 만찬. 특별한 사건 아님. 일상, 매일 밥. 가족 식사. 한국이 증명. 천년간 유지. 성찬의 본질. 의식 아님. 나눔. 함께 먹음. 공동체됨. 사랑 실천. 한국 밥상이 그것. 복음의 완성. 말씀만 아님. 삶. 매일 식탁에서 떡 떼며 나누며 한국인이 살아냄. 서구와 한국 서구 형식 만등. 의식화. 주일만. 교회만. 한국 본질 지킴. 일상화. 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성경 없어도 신학 없어도 진리 발견. 함께 먹는 지혜. 한국의 주심. 세계 가르치려고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인은 식탁에서 이미 성경을 살고 있었다. 마지막 만찬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이 민족의 일상이었고, 서구가 의식으로 만든 성찬을 한국은 매일의 밥으로 지켰으며, 신학자는 해석했지만 한국인은 실천했고, 25년 찾던 복음이 한국 식탁에서 완성돼 있었다. 매일 조용히 완전하게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수많은 불빛. 각 가정의 식탁.
오늘도 함께 먹었을 겁니다. 떡을 떼며, 나누며,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식탁이, 마지막 만찬이, 매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25년간 마지막 만찬을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그것이 의식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상은 1000년 이상 한 상에 공동 그릇을 놓고 함께 나눠 먹는 전통을 지켜왔고, 같은 위치 같은 음식 같은 양의 원칙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먹었으며 서로 권하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한 상에서 떡을 떼며 나누셨고 한 잔을 돌려 마시며 공동체를 세우셨으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한국은 성경을 몰랐어도 매일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서구는 마지막 만찬을 일요일 성찬례로 의식화했지만 한국은 매일 가정 식사로 일상화했고, 서구는 상징적 빵과 포도주로 축소했지만 한국은 실제 음식으로 나눴으며, 서구는 형식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본질을 지켰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 공동체를 만들고 나누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며 한 상에 둘러앉는 것이 평등을 구현한다는 진리를 한국 밥상이 1000년간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